지금부터 줄리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서울의 소리 방송 금지 가처분 법원 결정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업과의 커넥션, 뇌물 의혹 그리고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또한 김건희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뉴스포스와의 인터뷰에서 줄리 의혹에 대해 스스로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줄리를 한번 좀 취재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고 뉴스공장은 지난 1월 25일 날 안혜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이 97년 줄리를 만났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오늘 팩트체크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전 회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조선일보에서 당시 르네상스 호텔 6층에 기계실 공조실이 있었다. 6층에 회장이 사용하는 연회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6층 기계 공조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6층은 우측 절반만 기계실이고 좌측 절반은 조남우 회장의 사무실과 연회장이 있어서 그 우측 절반 기계실도 저 끝쪽 부분에서는 옥상 쪽에 그 닥터인가 뭐 큰 그렇게 그 공기 정화하는 시설까지 있는 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리의 첫 번째 전시회도 본인이 참석했다고 했었죠. 세 번째 만나면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만나면 이제 그해 가을쯤 네. 그 줄리가 남아라 르네상스 호텔 2층 회랑에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초대를 받아갔는데 줄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범순 씨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남아라 르네상스는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1층과 연결된 계단 위로 넓은 회랑이 있거든요. 계단도 비스듬했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 상점들이 있고 네네. 옆에 회랑이 큰데 예. 우리 일행이 그림을 샀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하. 줄리의 첫 전시회입니까? 예, 그때 뭐 처음 하는 전시회라고 뭐 모녀가 뭐 긴장해서 그 외에 인근의 한우리라는 식당에서 줄리를 몇 번 봤다는 주장도 했었죠. 안 전 회장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식품음료부에서 20년간 근무한 전직 직원 한 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최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 전직 직원분을 먼저 접촉한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라마다에서 20년 근무했던 직원분과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20년 근무하셨다는데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88년도에 올림픽을 계기로 특급 호텔이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8년 제가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식음료 서비스 쪽에서요. 볼케이노 옆에 커피숍에서도 근무하고 이제 저희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창립 멤버로 근무를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안혜욱 전 회장은 97년 가을 라마다 르네상스 2층으로 이어진 계단과 복도에서 줄리 전시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그해 가을경에 르네상스 호텔에서 전시회가 있었나요? 예, 그건 100% 기억해요. 저기 아케이드 층 복도 같은 데하고 계단 사이하고 벽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었어요. 한동안 있다가 이제 그 그림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지하 커피숍에 오랫동안 그 커피숍 밴드홈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 전시회 오프닝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행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많죠. 북적거려서 뭐냐 그러고 여쭤봤더니 뭐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이 마침 그 아케이드 사장님이셔가지고 그 뭐 그림 전시하는데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뭐 줄리 작가라고 최근에 안혜 회장님 치매 노인이라고 그림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좀 저건 아닌데 나 기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옆에 계셨다는 아케이드 사장님은 거기서 어떤 업종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보석상을 하셨어요. 전시에 그림이 걸려있던 공간은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그 장소 자체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아케이드 뭐 지나다니는 길, 뭐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이런 식인 거죠. 그림 걸려있던 자리 자체가요. 저는 거기에 그림이 있는 걸 봤으니까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그런 식의 전시회가 있었던 건 그때가 처음인가요? 그림을 걸고 그렇게 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 그림이 좀 지루하게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후에 또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까? 전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근무하신 20년 동안 그런 전시회는 그게 유일했습니까? 예. 안혜욱 전 회장 주장으론 인근 한우리 식당에서 라마다 조 회장과 줄리를 몇 번 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한우리에 근무했던 분을 통해서 조 회장과 줄리라 불린 여성이 한우리 식당에 자주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다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라마다 6층에 기계실밖에 없었고 회장실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 안 전 회장은 기계실도 있었지만 회장 집무실 공간이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6층에 회장실이 있었습니까? 5층이 이제 그 사우나, 헬스클럽, 수영장 그게 있고 6층이 회장실이 있고요. 그 6층은 고객용 엘리베이터 앞에 회장실이 있고요.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 기계실이 있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기계실이 그건 직원용 있는 쪽으로 있고요. 이제 이건 조그만 기계실이고요. 진짜 기계실은 이제 지하에 있어요. 자, 라마다 르네상스 20년 근무한 직원분을 통해서 6층에 회장실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것과 당시 전시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20년간 근무하는 기간 동안 라마다 호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전시회였고 그 전시회는 줄리 작가의 전시회였다. 라는 크로스체크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 시사 품격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뉴스공장은 줄리를 만났다고 하는 또 다른 한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사채업을 했었다고 하는 김모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전 인터뷰가 진행됐고요. 참고로 김 씨는 본인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뉴스공장에 보내왔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여성을 직접 만났다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 일수 사채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성함이나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름은 김고요. 69년생입니다. 실제 이름과 나이를 밝힌 분이라는 걸 저희가 기록에 남겨두려고 여쭤본 거고요. 네.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여성을 직접 만나신 게 언제인가요? 95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95년도 연말. 네, 연말 때 갔어요. 네. 그때는 선생님도 27 이 정도 나이 때였네요. 네. 젊으셨는데 그때도 사채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도 이미 하고 있을 때였죠. 예. 네. 어떤 분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개인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달변이라 그래요. 월변, 달변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자영업자들. 그래야 전세 이제 그 계약서를 받기가 쉽잖아요. 당구장도 있고 식당도 많았죠. 근데 유흥업사가 훨씬 많았죠. 유흥업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트클럽까지도 거래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상대로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일수언니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줄리라는 여성을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도 우리가 수금을 끝내고 오늘 한잔 하러 가자 했는데 제가 볼케이노를 매일가 수금하는 건 아니었어요. 멀기 때문에 거리가. 잠깐만요. 여기서 볼케이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그런 고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네, 거기 아가씨들은 저는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웨이터들을 거래를 했죠. 예. 네네. 그래서 매일 가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그날은 술을 한잔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 멤버들하고 그래 수금도 해야 되고 하니 우리 그러면 우리 볼케이노로 가자.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이라는 것은 네.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한데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친해져서 네, 그렇죠. 같이 술도 마시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던 분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7시에 만나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자. 근데 딱 퇴근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오다가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여기서 그 회장님이라고 하시면 같이 사채하셨던 회장님. 같은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 네네. 그래서 볼케이노에서 같이 합류하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7시, 8시 이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수금을 갈 때는 손님이 많을 때는 못 들어가요, 거기. 아,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제가 7시에 정한 건 그날 좀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 때 그 웨이터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좀 다 받아놔라. 아하. 이렇게 했었고. 평상시라면 더 일찍 갔을 텐데 네. 손님 없을 때 네네. 이제 좀 늦게 가는 편이어서 연락해서 네. 돈은 미리 걷어놔라. 네, 술 한잔 하러 가니까 네가 돈은 받아놓고 있어라. 그래서 7시에 약속했지 딴 때 같으면 6시, 6시 반에 도착을 해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시는 거고. 기억력이 네. 특별하신지 아니면 상황이 특별해서 기억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전화번호 수첩을 안 갖고 다닐 정도로 뭐 핸드폰에다 입력해가지고 뭐 1번, 2번 그때는 막 그랬잖아. 단축키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것도 안 해놨어요. 그런 그냥 누구 하면 그리고 뭐 전화번호 책 보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 포토 메모리인 분들이 있죠. 그렇게 본인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네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웨이터한테 부숫자리로 우리 자리를 마련해놔라 그랬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부숫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볼케이노에. 네. 맥주 기본 시켜놓고 먹는 사람들은 거기 앉히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갔더니 그 회장님하고 웬 여성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까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종업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죠. 그 까만 옷을 입었다는 게 특별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유흥업소를 거래를 해본 바로 봐서는 네. 까만 정장을 입고 그런 옷을 입는다고는 없다고 봐야죠. 아르이로 검은 정장을 입고 있길래 일하는 사람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서로 소개가 있었겠죠? 아니요, 소개 안 하더라고요. 그 여성이 오히려 샥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눈초리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불쾌했고. 기분 좋게 갔는데 젊은 여성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요. 네. 앉자마자 기분이 나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지 궁금하기도 해서 예. 회장님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저기 아가씨 잠깐만. 그리고 또 회장님 사이에 제가 앉았어요. 거기에. 저 선생님 성격이 있으시네요. 저 성질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앉아버렸어요. 예, 그런데요. 그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가끔 와서 이렇게 좀 만나는 애인데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벌러 나온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럼 도와주셔야 되겠네. 그러고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죠. 근데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멀뚱멀뚱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웨이터를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님하고 기분 내러 갔는데 네네. 그 회장님은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 같이 같은 동료들이 멀뚱멀뚱해졌다. 네네. 분위기가. 그렇게 편해하더라고요. 그때는 줄리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서 오빠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 오빠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으시죠? 아니 저기 회장님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차이. 나이가 그때 50대 중반이면 거의 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뻘에게 오빠라고 하는 게 기억에 남으셨고 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입지 않는 아래 위 검은색 정장. 제가 거기만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마담들도 그런 옷을 안 입어요. 근데 그게 바지 정장이었나요? 네, 바지 정장이요. 그래서 그 장면은 딱 전화번호 한 번 들으면 기억하듯이 포토메모처럼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줄린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킹을 해서 잘 놀다 그날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킹을 들어갔는데 우리 멤버들끼리 그게 아니다. 나가자고 제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이게 둘이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흔히 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억이 또렷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줄리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드렸죠. 네. 회장님 매너 없게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걔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줄리. 네, 그래서 뭐야 줄리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대학생이라면 그냥 이름을 말했을 텐데. 거기는 보면 거의 다 가명을 쓰잖아요. 자기 본명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웃으면서도 얘기했어요. 줄리는 또 뭡니까?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예명을 쓰기도 합니까? 연예인들 이름 많이 써요. 근데 줄리? 요 한 번으로 인연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술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수금하러 갔다가 봤어요. 두 번째. 근데 그때도 또 공교롭게 또 까만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 바지 정장을. 솔직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경호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상주한 애 같으면 왜 옷차림이 저럴까? 쟤 뭐지? 제가 회장님한테 그 다음날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라 혹시 시간 되면 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근처에 미용실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한 5분도 안 걸려서 그냥 갔더래요. 두 번 모셨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인연이? 아니죠. 다음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 2달 정도 아마 때 지났을 거예요. 네. 근데 회장님이 야 좀 너한테 어려운 부탁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 돈 사고인 줄 알았어요. 각하다 사고가 나니까. 그게 얼마 물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 기억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리 얘기 내가 해줬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아픈 것 같은데 네가 병원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 저한테 하길래 아니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제가 거절을 했어요. 네. 그 이틀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것만은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꽃바구니를 좀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런 신고를까지 해야 되냐고 싫다고. 아니 돈까지 줬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거든요. 돈도 줬다고 하던가요? 네네 500만 원 주고 제가 확실히 알아요. 거절한 이유가 첫 이미지가 저한테 좋았다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첫 이미지가 그때 그 볼케이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한테 무시당할 그런 군번은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나이대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첫 대면부터 불쾌했기 때문에 첫 만남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한 거네요. 말하자면. 네네네. 네, 거절했는데 계속 또 부탁을 했고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여성이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는 저는 그냥 음악 들을 때 이 정도였는데 유튜버 들어갔는데 그 막 줄리 얘기가 막 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기저기서. 이게 뭐지? 2번 본 건데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 예전 사진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내가 본 사람이라고 확신하신 이유는 뭔가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얼굴도 크고 너부대대 해가지고 굉장히 남성미가 넘쳤죠. 인상도 그래서. 복장도 그랬고 줄리가 바로 얘였어라고 했어요. 제가 그 화면 보는 순간에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도 그때 그 머리에다가 머리를 뒤로 약간 핀질리듯이. 머리 스타일도 똑같다? 네네. 왜냐하면 저는 머리 스타일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지나가다도 예쁘는 여자 보면 머리 스타일을 먼저 봐요. 그 회장님과 여러 번 주고받아서 줄리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네네. 선생님새는 그게 평상시 그 상대하시는 종업원들의 평균하고는 좀 달라서. 예.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작년에 과거 사진들이 나오자 내가 기억하는 그 친구가 맞다. 네. 오래된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편입니까? 네, 기억력이 좋아요. 그때 함께 가셨던 서너 명의 동행은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안 하죠. 네. 이렇게 굳이 자기 신분을 다 밝히고 과거 내가 본 줄리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영부인을 검증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 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거였고 또 녹취에서도 사채업자 데리고 나오라면서요. 그럼 밝혀보잔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 인터뷰 이후에 그 사채업자 나와보라고 해라고 해서 네네. 그럼 내가 나가서 인터뷰를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의 기억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그러니 기억했겠구나 싶습니다만은 그 줄리란 여성에 대한 이런 일화, 지금 말씀하신 일화를 말해줄 주변인들이 있나요? 네, 그때 수금도 담당해주고 볼케이노에서 네. 그 담당해주고 했던 그 보조 에이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애가 택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배달이 왔는데 걔가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둘 다 놀랐어요. 우연히. 네네, 우연히요. 한가워서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이고 가끔마다 와서 이제 배달 오면은 차도 한잔 마시고 가고 그랬었죠. 그분은 이 일화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네요? 그렇죠. 줄리를 기억을 하죠, 걔는. 근데 걔는 이제 줄리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줄리라는 애가 있었던 거. 알겠습니다. 그분 연락처는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저희가 한번 따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터들이 보조 웨이터까지 하면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제보자들이 있을 건데 왜 나타나지 않는지 저 같은 사람도 나서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실명 걸고 이렇게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95년 겨울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한 여성을 직접 만났다는 김 선생님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 씨의 주장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당시 라마다 호텔 볼케이노에서 웨이터 보조를 했었고 지금은 택배 일을 하신다고 하는 임모 씨를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뉴스공장 작가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택배 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김 사장님 부천에 살고 계시는데 마주치셨나 봐요. 예, 그 연락 끊겼다가 제가 강화에서 택배를 할 때 배송을 가는데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만났죠.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서도 일을 하셨었다고 들었는데 예. 웨이터로 일하셨던 건 맞으세요? 보조. 그때도 김 사장님하고는 알고 지내셨던 사이였었어요? 저기 그 누나가 그 사채를 좀 크게 해갖고 네. 저희 그 웨이터도 사채를 좀 주고 해서 가끔 이제 그 웨이터 팔아준다고 손님들 닭다리 좀 오시고 하셨어요. 저도 저도 그 누나한테 좀 돈 좀 쓰고 있을 상황이었고. 네. 줄리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셨어요? 근데 뭐 줄리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네. 기억이 납니다. 뭐 웨이터 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었나 보네요. 그게 왜냐면 그때 그 대학생들이 네. 이제 막 아르바이트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줄리라는 영어 가명이 특이해서 네. 줄리라는 가명의 여자 대학생이 있었다는 걸 딱 기억이 나죠. 대학생들은 뭐 어떤 일을 했던 친구들인가요? 가끔 이제 콜을 받으면 네. 나와서 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대학생 애들은 몇 명 안 됐고 더군다나 대학생도 영어 있으면 더 없죠. 교포도 아니고. 예, 그렇죠. 부천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을 텐데 믿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줄리도 몰랐어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좀 충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줄리라고 불린 여성을 만났고 목격했고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 네 분의 인터뷰를 연속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뉴스공장은 추가 인터뷰를 계속 하겠고요. 제보자를 기다립니다. TBS JEBO TBS 제보 gmail.com입니다. 이만큼 공개할 줄은 몰랐어요. 뒷부분을 안 할. 저도 그랬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역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텐데 안 그래도 사실 다 알아차렸어요 벌써. 아니 이제 총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죠 뭐. 그러게요. 저는 시원하게 오픈했기 때문에. 네. 뭐 김어준 씨도
방송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상 뭐 책임지겠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없으세요? 제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안혜옥 회장님하고 이제 거의 뭐 거의 일치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안혜옥 회장님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서울의 소리 어제 그 녹취록 3탄 공개할 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혜옥 회장님하고 저하고. 예, 거의 뭐 내용이 거의 뭐 비슷하니까. 그렇군요. 뭐 우리를 만약 공격한다면 안혜옥 회장님도 키를 갖고 계세요. 그 왜 그 택배하면서 만났다는 분 옛날에 네네, 왜 네. 우리 세너님께서 그 돈을 완전히 안 갚고 그 했다는 그분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때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걔하고는 통화를 잘 안 해요. 워낙에 좀 바쁜 애라. 네. 근데 걔를 또 줘야 되나 했는데 어차피 확인할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전화번호를 줬는데 바로 전화하셨나 보더라고. 그러게 그분도 좀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 바로 또 인터뷰에 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줄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거래를 이제 사채업을 하다 그만두고 나서 거의 한 10년 정도 다 돼서 걔를 만나게 됐어요. 강화도에 계실 때. 네네, 배달이 왔는데 둘 다 놀랬죠. 그러니까 아니 나 사채할 때 나 돈 떼먹고 가는데 갑자기 10년도 지나가지고 강화도 살 때 택배 기사로 나타나가지고 네, 근데 아이고, 뭐 진짜. 이렇게 사정을 아니까 네. 그 이후로는 돈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네, 그럼요. 근데 근데 걔가 거래를 저랑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떼인 건 있어도 그래도 걔가 그래도 고객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 여태까지 뭐 이자 받은 걸로 똥치자 그러고서 그냥 끝내고 그 이후로는 돈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걔한테. 그래서 전화 연락도 뭐 잘 할 일도 없었고 내가 받을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 미련둘 것 같지도 없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걔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줄리가 참 큰일 하네. 진짜 줄리가 뉴스공장 동접자도 막 올려주고 세상에 76,000명. 나 조용히 살려잔데 왜 줄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우리 69년생 김모 씨님, 예. 네. 자 매스컴 타신 감회가 어떠십니까? 지금 센 언니 지켜야 된다고. 이 아침에 제 친구한테 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못 숨기지 뭐 들어보면 대번 알지. 너 너무 나간다 이러길래 저도 안 했어요. 그래 나라 좀 한번 구해볼란다 그러고. 나라 구해본다고? 예. 아이, 진짜. 아니 사실은 어제도 그 정 PD님이 정말 밝히고 싶은 게 뭐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그 진실을 알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줄리를 찾아보라는 둥 어쨌다는 둥 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요. 열받고 한테 쥐어 패고 싶죠. 그러게 진짜 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온다고 하고 영부인이 된다고 하니 저것만은 막아야겠다. 내 기억이 확실한데. 그거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걸 못 봐요. 진짜 이민이라도 가고 싶죠. 네, 우리 세너님을 그 5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요? 한번 그 얼굴을 봐가면서 제가 한번 뵀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기억력이 아주 네, 저 기억력 좋아요. 네, 아주 좋으셔가지고 지금도 웬만한 우리 가족사나 이런 거 옛날에 뭐 10년, 20년 뭐 그냥 다 기억을 해요. 저희 언니가 가끔 물어봐요. 야 그때 뭐 이런 일 있지 않았었냐? 제가 다 얘기해줘요. 500만 원이 참 큰 것 같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96년이죠? 그 줄리를 96년도에 이름 벌어진 거고 95년도에 만나게 된 95년도 12월 달에 만나게 된 거고 95년 12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96년도에 이제 2탄이 그 스토리가 이제 이어진 거죠. 96년도에 아팠구나. 아팠죠. 그죠? 네. 윤석열도 아플 예정이라더만 95년 12월에 줄리를 처음 만났고 그 회장님을 통해서 그냥 여성이 왔는데 술집 여성은 아니고 복장도 그렇고 그죠? 네네네. 근데 그 회장님이
이렇게 대하는 것은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하고 뭐 무릎에 손도 얹고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하는데 복장은 검은 정장에 또 검은 바지 이렇게 입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된 네, 거죠. 되게 궁금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보면서 아, 둘이 뭐 아주 친분이 깊구나라는 생각은 했죠. 처음 만나면 그러진 않죠. 근데 맨 처음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술집 여자라는 네.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일반인이구나. 네네. 그냥 또 그 양반이 여자를 하도 잘 갈아치우니까. 그 양반이 아이고. 예, 네. 그 양반이 하도 갈아치우니까 왕성한 양반이네. 아, 또 여자를 또 만났네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기에는 너무 못생겼어요. 아 진짜 말솜씨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부대대 해가지고 예, 너부대대 해가지고 광대뼈를 튀어나오고 얼굴은 넓적해가지고 아니 진짜 쳐다보지도 않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런 걸 앞에 옆에다 앉혀놨나. 저런 걸? 예, 저런 걸 옆에다 앉혀놨나.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 저는 말을 돌려서 못해요. 직선적으로 하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예. 현재 그때 그 동거에 있던 여자도 몇 번째 여잔데 예. 괜찮았어요 인물이.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집에 있는 게 더 예쁜데 저건 뭐지? 집에 또 있는 만났나? 부인이 예. 야 진짜 근데 저건 또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잠깐만 하고 가운데 네. 껴들어갖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 뭐 알바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같더라. 등록금을 불러 나온 것 같더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해를 했죠. 등록금 그리고 물러 왜 나왔답니다. 만났는지는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알았잖아요. 예. 아니 근데 되게 아니 뭐 그런 애를 안 쳤냐고 내가 뭐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 신선하잖아. 학생이니까. 네네.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신선하잖아. 신선하잖아. 근데 얼굴이 너부대대 했다. 진짜 못생겼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얘가 나를 째려봤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예뻐서 언니가.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애들도 좀 예쁘장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아니 방송을 아셔 우리 세론니님이 적당히 이렇게 또 자기 PR도 하면서 그때 그 줄리라는 아가씨가 우리 세론니님을 째려본 이유가 아마도 나의 미모? 뭐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너부대대 한 애가 예쁜 언니들 네. 있으면 쫄만도 하죠. 그래서 째려본 그렇다고 거예요. 해서 걔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면 보자. 그 당시에 95, 6년도면 잠깐만. 제가 25, 6 정도. 그러네요. 그렇죠. 맞네요. 지금 김건희 씨가 6인가 7인가? 72년생이니까 한 3살밖에 차이 안 네네. 나네요. 그건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조명 밑에서 보니까 얼마나 조금 좀 또 예뻐 보였겠죠.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질투나서 그랬나 봐요. 어두운 조명이요. 웬만해서는 사람 못생기게 안 보이거든요. 안 예쁘게 다 안 예뻐 보이거든요. 보여요. 다 예뻐 보입니다. 다 멋있어 보이고. 네, 맞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빼어나게 너부대대하고 못났었군요. 이야. 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얼마나 그때 기분이 나빴던지. 어쨌거나 지는 알바를 하러 나왔던 어쨌든 지는 일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손님이고. 근데 어디 건방지게 손님을 째려보냐고요. 근데 그 50대 중반이나 되신 그 회장님한테도 오빠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 오빠라고 하더라고. 호칭이. 그래서 저건 뭐지? 지금 거의 딸 같은 애인데. 오빠가 뭐지? 야 정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그 어디서 뭐 오빠면 좋겠네. 그래서 쟤는 참 오빠를 좋아하는구나. 아무한테나 오빠구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도 오빠시면 좋은데 뭐 이랬잖아요. 네, 구영식 기자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쟤는 아무한테나 그냥 오빠구나. 진짜. 그때도 되게 의아했었죠. 아이고. 이런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남겠어요? 기억이 남죠. 그거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기 때문에 뭐 20년 잊어버릴 수, 네. 예. 20년, 25년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는데 특별한 기억은 평생 가요, 평생. 그럼요. 그 다음 스토리까지 보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죠. 얘가 만약 사진지 유튜브에 돌아다니질 않았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못 지나갔어요. 알아봤죠. 왜냐하면 워낙 바꿨기 때문에 페이스오프를 했기 때문에 과거 사진이 안 나왔으면 세너니님도 그때 줄리라는 애가 지금의
이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본 지가 별로 안 됐을 때 본 거거든요. 제 친구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야, 나 줄리라는 애 아는데, 막 그랬더니 에이 걔 아니겠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난 줄리라는 이름을 그때 듣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그래 아니겠지?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떤 분은 저한테 줄리를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대요. 그렇구나. 제가 아까 실수로 모자 보건센터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뭘 어떡해요. 네. 주워 담을 수 없죠. 저도 사실 뭐 모자 무슨 센터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네. 가물가물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모자 보건센터더라고요. 네,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 여기 가면 자기 신분을 숨기고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진로 내역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안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실제로 거기를 안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짜로 그냥 아팠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귈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그때 잠깐 그 얘기 꺼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부도덕적인 거고 아니면 사기꾼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기이거나 아주 부도덕했거나 뭐 그렇게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네네. 맨 처음에 인터뷰 네, 그때 하실 제가 때. 맞아요. 예, 사기를 친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을 한 것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제 그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실제로 아파서 모자 보관센터를 모자 보관센터로 갈까요? 모자 보관센터로 갔던지 모자를 보관하는 곳에 갔던지 아니면 거짓말로 모자를 보관하러 가야 되니까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500만 원을 받은 건지. 사실 95년도 96년도에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크지 않나요? 지금의 거의 10배까지는 안 돼도 몇 천만 원 정도는 가치가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그래서 하여튼 그거 더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더 처음에 주려고 1,000만 했다. 원을 생각을 했 1,000만 원 생각해가지고 너무 많지 않냐고. 와. 저한테 처음에 물어봤어요. 야 얼마나 드냐 그러길래. 예. 아, 내가 그 나이에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 금액을. 그래서 글쎄요. 한 100만 원은 들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 그랬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은 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야 뭐 몸들이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좀 위자료 쪽으로 해서. 위자료? 아니 아픈데 왜 네, 네. 위자료를 줘요? 아픈데? 왜 아픈데 왜 위자료를 줘? 이상하시네. 아프니까. 아프니까 위자료를 주는구나. 저도 기억이 병원비 겸 이제 그 입원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걸 아프면. 네, 아프면. 그런 줄 알고 이제 금액을 더 크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맞아, 모자도 너무 많지 않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500으로 줄은 거예요. 그것도. 1,000만 원을 주려다가. 네. 지금 세너니님께서 만난 게 95년 12월이었고 96년이라고 했고 안혜욱 네. 회장님의 증언은 97년 5월이거든요. 줄리를 봤다는 그 라마단 네, 르네상스에서. 그러면 근데 그 르네상스 볼케이노에 있었으니까 사실 안혜욱 회장님이 줄리를 만나기 전에도 줄리는 조남욱 회장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되죠. 그거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지는 볼케이노로 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걔가 거기 있다가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조 회장 때문에 거기로 오게 된 건지 그렇게 해서 2층까지 올라가게 된 건지 그 6층인가 5층인가 거기 네 6층이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회장 사치했던 회장님은 거기 초대받아서 갔다는 얘기 내가 못 들었어요. 만약에 그 회장님이 거기를 초대받았다면 저도 아마 초대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지난번에 열공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본인은 별거 아닌데도 엄청 기공자 스타일로 이렇게 딱 봐도 있어 보이는 남자 그분이 제보를 하셨다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또 가정이 있고 하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보는 하셨다가 그냥 사라진 분들이 많대요. 맞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뭐 하실 말씀 우리 있으시면. 지금 식품 가족분들 우리
밭이든 논이든 그냥 무조건 갑시다. 열심히 갈면 돼요. 무조건 갈아 제껴? 무조건 갈아 제끼자고요. 예,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진짜. 아유,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지지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네. 센 언니 응원 모금하자고 하시네요. 돈 필요하세요? 아니요. 네, 오늘 또 후속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쉬세요. 네.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시사 방송인가, 정치 방송인가, 음악 방송인가, 먹방인가, 철학 방송인가, 땡깡 방송인가, 개그 방송인가,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하루라도 안 들으면 희한하게 궁금해지는 방송. 음악과 예술이 함께하는 신개념 시사 정치 쇼. 시사의 품격에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변봉투 가져오느라 내일까지. 알았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쉬세요.